자, 이어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장현철과 함께하는 이제 개장 시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3월 12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3월 13일 월요일이고요. 그때부터는 10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니까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시간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를 그때부터는 진짜 개장 시황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현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좀 아차 싶은 정말 그 PC 지표를 보고 PC. 네, 시장 하락하는 거 보고 저희가 방송을 마쳤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거는 장중 하락폭보다는 좀 낙폭을 만회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덜 빠졌다? 네. 회복했다? 제가 거의 2% 넘게 빠지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장중에. 네. 그러다가 그래도 다행히 뭐 1.6%까지 낙폭 만회한채 마감됐으니까. 네.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뭐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네.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지난주에 나왔던 흐름이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말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되게 안 좋습니다. 대부분 다 금리 인상 여전히 꾸준히 이어져 갖고 올해는 뭐 금리나 꿈도 꾸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한번 제가 한번 CME 패드워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패드워치를 보시면서 금리 전망을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CME 치시고 CME 패드워치 툴이죠. 요겁니다. 요거 딱 클릭하시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당장 3월 20일 날 금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5예요, 50이에요, 지금. 예, 0.25%가 73.8%.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근데 0.5가 조금씩 올라와서 26.2%로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안 하겠죠.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안 할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바로 5월 달 넘어가면요. 자, 4.7, 5.0입니다. 네. 넘어가면 5.0, 5.25. 그러니까 한 번 또 올리는 거예요. 0.25. 25? 예, 네. 25. 다시 한번 올리고 6월 달 보게 되면요. 여기 5.2, 5.5에서 다시 한번 0.2 올립니다. 여기까지 금리 올리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달, 5월 달, 6월 달 올립니다. 그다음에 쭉 가서 12월 달 가게 되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딱 보시게 되면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PC가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다.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시장 같고요. 참가자들도. 파월과 괜히 싸웠죠? 저는 안 싸웠어요. 연준과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발들을 그대로 대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드워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지수를 볼 건데요. 선물 흐름을 보겠습니다. S&P 500 0.43% 상승입니다. 다우는 0.41%, 나스닥 0.49%로 조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죠. 좀 이따 지나봐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실적도 있는데 무슨 실적이 있냐? 소매 기업들. 네네.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 걱정에 경기 침체까지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언제 하나 하는 거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게 제일 궁금한데요. 이제 궁금합니까? 네. 제가 이제 어도비인데 네. 피그마 인수한다 급락했고요. 네. 인수 못한다고 급락하는 경우는 뭡니까? 피그마를 인수한다니까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200억 그렇죠. 달러가?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면 당연한 건데 네.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금지시켰잖아요. 막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주가가 또 빠집니다. 7%가. 되게 억울하겠네요. 그러니까 인수한다고 빠지고 인수가 또 안 된다고 빠지고 저는 정말 이런 경우 되게 처음 봤어요. 진짜 운이 없다. 진짜 운이 없는 종목으로 잠시 분류가 후에 되고 마지막에 있어요. 이 내용은 좀 공개해드리도록 보시면 하겠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밤 10시 50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진행됩니다. 미장원. 미국 시장 한 번에 한눈에 살펴보는 미장원.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이제 좀 이따 유튜브에서 할 건데, 미중 유튜브에서 할 건데, 네. 얼마나 볼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 동접자가 4,000분 정도
4,000분이 그대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따가 한번 아시겠죠, 여러분? 같이 오셔갖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공지하고 그 다음에 URL 보여드릴 거니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펌도 하고 커트하고 스타일 염색까지 하는 거니까 같이 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저기서? 이제 펌을 한다는 식으로 주식을 도와주는 거죠. 네네.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부터 10시 50분부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주간 흐름인데요. 다우가 3.0% 하락입니다. S&P 2.7% 하락, 나스닥 3.3% 하락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다우가 연중 기준 드디어 음전했습니다. 음전. 네, 음전했죠.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네요. 예, 다 뱉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요 8.9%로 잘 나갈 때 얼마였습니까? 약 15% 네. 갔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거의 다 반을 토해냈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는 거 보여드리고 진짜 올라와도 금방이고 빠진 것도 금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0년 국채 금리가 3.95%인데 이게 사자 가면 다시 한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네. 사자 전망하시죠? 이주 앵커도?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금리가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사자는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온 거죠. 뭐 잠깐 찍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고용지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잘 나오면 무조건 갑니다. 4%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거의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숫자를 연연하지 마시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5%였습니다. 자, 뭐 유가는 그대로니까요.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가장 큰 테스트가 여기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연두색 네. 이 저점과 저점이었던 이 연두색이 약간 지지선인데 이게 약간 깨졌어요. 3,970포인트. 그죠? 네. 지금요. 딱 깨져갖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지면 이게 확 빠질 수 있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뭐 테크니컬 분석 못하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3,970 맞습니까? 맞습니까? 3,940입니까? 아 저거는 지수죠, 선물 아니죠? 예, 선물. 지수. 지수죠? 3,940포인트입니까 혹시?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3,970이죠? 제 기억에. 3,000 지금 선물 지수만 나와서 3,970일 거를 기억합니다. 네. 3,970 맞죠, 여러분들? 예. 제가 올라가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할 때. 예. 그래서 여기 딱 찍었는데 약간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깨지면 다음 붉은색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3,940까지 빠지는 거고 조금씩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었고요. 나스닥 보게 되면 11,394포인트 딱 했는데 200일선에 약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건씩 약간 위태롭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200일선이 11,407포인트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빠지면 약간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200일선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지키겠죠. 예? 지키겠죠. 지켜줘야죠. 지키겠죠. 이번 주가 사실 고용지표는 없으면 상관없는데 네. 고용지표가 또 매우 잘 나올 거로 염려가 돼갖고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보시고 그러니까요. 자 지난주 나왔던 PC인데요. PC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전월 5.3 대비 5.4까지 올라갔고요. 코어 PC는 전월 4.6에 4.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올라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헷갈렸습니다만 이게 혹시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들 1 눌러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아무도.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디가 있는데 아무도 못 찍었어요. 못 맞춘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물가가 더 올라오는 게 아닌가 염려가 커지고 있고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다 지금, 틀렸죠? 틀렸죠, 여러분들? 이 전망치가 네. 4.9%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엇나갔기 때문에 아마 다 틀릴 걸로 보여집니다. 은근히 좀 생각하셨다는 분들 계시네요. 9는 뭡니까? 9는 왜 아니 찍으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5.4% 예상했다고요? 그러니까 5.4를 예상하신 건 아니고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대요. 제가 2를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2랑 3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장난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사실 그 분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코어 MOM은 약간 고개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은 좀 계셨어요. 근데 그렇죠. 예, 헤드라인 올라갈 거라고 그건 얘기하신 아니죠. 분들은 네. 없었어요. 저도 그렇죠. 옆에서도 없었어요. MOM, 네. MOM 소폭 있었는데 어쨌건 둘 다 올라갔으니까 네.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문제가 이건데 서비스 PC가 올라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PC에서 3분의 1 차지하거든요. 네. 5.6%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걸 보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5.6이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시죠?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월 기준이고 아까 보였던 서비스까지 올라가는 상황에다가 굿즈까지 올라갔습니다. 0.6%로 많이 올랐다 보여드리고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코어 PC 서비스입니다. 네. 선을 긋게 되면 이 붉은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한 40년 전까지 이어집니다. 80년, 90년까지. 그러니까 40년 만에 또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네. 서비스가 그다음에 코어 PC 똑같이 올라갔고요. 굿즈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죠. 이게 갖고 우리가 연준이 이걸로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인을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번 10년을 볼까요? 10년을 3.965%입니다. 근데 사자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독일 혹시 아십니까? 독일 10년물은요. 다시 한번 사상 치고 찍었습니다. 2.564. 독일은요. 네. 미국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다는 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공시표가 잘 나오면 바로 갑니다. 사자를. 그 사자를 가게 되면 그 위에 뭐 거의 뭐 저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간 게 아닌가 연착륙의 기대감도 있었고 사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약간 놓쳤는데 그러면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랜딩 이야기 나왔는데 그거랑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는 무슨 조화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막 사람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기 침체는요. 항상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급한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금리 올라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무조건 침체 나온다. 라는 쪽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침체 반드시 온다라는 거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별로 위로가 안 된 거 보입니다. 아, 그래. 아, 진짜 궁금했어요. 궁금하죠,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시장에 올라가는 요인 가운데, 그러니까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 봐라 고용이 얼마나 강하냐 침체는 안 오고 우리는 물가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 네, 그렇죠. 하나로 진짜 네. 사람들이 모두 힘을 네, 내가고 힘을 냈죠. 개인 투자자들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또 다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느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뭐에 우리 투자자 놓고 뭔가 월가에서 장난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고용은 좋은데 금리가 그죠 그 급여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제가 볼 때 고용이 또 좋아지게 되면 글쎄요 그 급여가 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죠? 접객적으로는요. 네네. 여전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했던 그 반대 그림이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양쪽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10년물, 2년물의 그 역전에서 중요합니다만 혹시 10년물 3개월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10년물과 봤어요. 3개월물. 네. 예, 똑같이 큰 격차로 인버트 되고 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정확하게 지금 약 1.25%까지 빠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기치에 불러오는 네.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벌어졌던 적이 흔치 않은데.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요. 이 큰 폭도 거의 없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빠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치에 오는 것은 할 말이 없다. 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기 월가에 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을 계속 트위터로 팔로우를 해요. 그분들도 해외에 있는 그 미현지에 있는 외국인 분들하고요. 네네. 오. 그분들 오.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물론 비관론자의 이야기긴 한데 저는 비관론자, 낙관론자 다 보긴 하거든요. 비관론자 이야기긴 한데 아니 이게 진짜 물가 잡히고 경기 침체 없는 거면 이거 왜 해소가 안 되냐.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왜 해소가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굳이 설명을 하자면 10년물은 경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네네. 금리다 보니까 전망에 대한 한국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거니까 일단 못 가는 모습이고 단기물들은 뭐 금리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와서 거의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형님이 못 가는 거예요. 음. 동생이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 벌어진 거는 이해합니다만 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네네.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10년물, 2년물인데 오늘 3개월을 가져온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 네.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또 들으시면 좋은데 이분이 한 얘기 이겁니다. 마켓이
너무 나갔다. 너무 갔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갔다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는 뭐냐면요. 과연 언제 패드가 인하할 것이냐 금리를 이거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끝납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시면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번 말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예. 프린스퍼 글로벌 인베스터의 시마샤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시마샤 이분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2분기까지 금리는 5.38%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저 금리가 10년물 금리 말 아니요. 저기 패드 그러니까 정책 금리. 네. 정책 금리. 예. 네. 이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그 패드 워치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올라간 다음에 금리는 내년 3월에 첫 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승이 너무 나간 것. 너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아마 모든 어떤 그 글을 보든 간에 여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시장 끝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올해는 금리는 없는 거고요. 올해 금리는 5.4까지 올라간다는 게 대부분의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글쎄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좋은 점이 별로 안 보이죠. 또 시장이 너무 나간 것도 맞는데 제가 봐도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옆으로 기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상승의 대부분을 상반기 다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런 얘기 처음 시작할 때 한 2주간의 갭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까지 좋았죠. 계속 제가 그쵸. 네. 그 워닝을 줘도. 근데 지금 완벽한 그 워닝 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 조금 더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떨까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빚이 많은 분들은 네. 파는 게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와서 진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금리 인하할 땐 주가가 하락해?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금리 인하하는 걸 되게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실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해석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라서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하락했던 경험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닷컴 버블 때하고 금융위기 때 실제 금리를 인하한 건 주가가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신호가 나올 때 주가 올라가고요. 네네. 실제 인하가 되는 단계에서는 주가는 빠집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알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알고 말씀하신 거 이주 앵커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막상 금리 단계에 들어가면 주가는 빠집니다. 맞아요. 네. 정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그 신호가 나올 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 신호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신호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음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정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나 사이클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사이클을 전망했던 것들이 거의 물 건너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보시고요. 한번 같이 어도비를 보겠습니다. 어도비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피그마를 200억 달러 인수한다 해서 17%가 급락합니다. 어도비가 17% 급락하는 거는요. 거의 못 본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네. 급락한 다음에 이번에 2월 24일이죠. 금요일 날. 갑자기 또 그 법무부가 이걸 또 금지시켜요. 했더니 주가가 또 빠집니다. 8%가. 아니 인수한다고 17%가 빠지고 인수 못한다고 8%또 빠져갖고 총 25%가 빠진 거예요. 한 종목 때문에. 네. 피그마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피그마가 뭐냐면요. 디자인 툴 회사인데 이게 UI 쪽에 보면 산업 표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시너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간신히 이 반등한 주가 흐름이 한 방에 또 갔다 전해드리면서 이 피그마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도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어도비가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주식이 아닌데 이런 피그마 소식에 주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어도비는 사실 구독형이라서 구독형이죠. 사실 뭐 조금 매출이나 이익이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 그렇게 크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참 어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인재께서? 전 어도비는 정말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데 주가 계속 빠지더라고 하락하는데 네네. 한번 예전에 그 하락을 빌미를 제공한 게 뭐였냐면 제 기억에 어도비가 뭔가 인수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제 기억에 핀터레스트를 전 기억하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전력이 없습니까? 네네. 그때 한 뭘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팀을 못 속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도비는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것도 역시 고퍼주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 또 피그마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넘어지는 꼭지 누른다 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봤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라가서 미주양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좀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맵은 지금 여러분들 녹색 물결입니다. 녹색 물결. 엔비디아 1.19% 반등이죠. 테슬라 2.46%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그 엔비디아만 안 빠지면 꺾이지만 않으면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엔비디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근데 테슬라가 조금씩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거 보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테슬라 뭐 좋은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대체로 다 녹색 불이 많죠. 네. 별로 붉은색이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조 앵커가 좋아하는 코스트코 실적이 나오는데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왜 뭐 어떤 아니요.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는 없는데 네. 소매 기업들의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혹시요 코스트코 네. 최근에 특별 배당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아직 할 지금 걸로 예. 몇 년째 안 했죠. 할 걸로 예상됩니다. 어. 누가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트코는 특별 배당의 또 맛이잖아요. 그게 네. 코스트코는. 네. 근데 현금은 많이 쌓였는데 특별 배당을 지금 안 한 지가 꽤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됐죠. 예. 그리고 코스트코는 되게 특이한 게 특별 배당 해도 주가 하락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허. 특별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실적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배당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3개월 전에 얘기했던 파커라고 하는 기업 하나 있거든요. 네네. 트럭 제조업체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트럭 제조업체 파커도 굉장히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좀 이제 이 제가 얘기할 때 올 때였는데 특별 배당을 주는 기업들 실제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네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특별한 뭘 준다 그러면요. 좋은 가치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제약주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제약주 저기 뭐 헬스케어 쪽 업종 흐름 봤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저희가 일부에서 한번 살짝 봤었는데 네. 지난 봤습니까? 한 달 동안 네. JNJ도 한 8% 자 정도 보시면요, 빠졌고요. 차트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잘 나갔던 헬스케어 업종이요,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무슨 미끄럼틀처럼 빠지잖아요, 미끄럼틀처럼. 네. 이런 거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부침이 심한 게 헬스케어 업종인데 진짜 의외로 많이 빠져갖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제약주가요.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작년에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빠진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좀 심하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린 거니까 그때 투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간단히 봤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수요일 날 하루 놀죠. 네. 놉니다 하루. 근데 수요일 날 하루 노는데 우리 이조 앵커는 방송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안 혹시 하시죠? 장현재는 방송하세요? 저 안 하는데 네. 저희 미주미에서는 아. 제가 안 하고 또 다른 저희 또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할 걸로 보여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뭐 이모학령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모학령 교수라고 네.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모르실 예, 거예요. 그분이 아마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네. 화요일 날 장 끝난 마감 시향을 할 걸로 보이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주미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쉬는 네. 3월 1일에 쿠팡 실적이 나오고요. 쿠팡 실적이 3월 1일에 나옵니다. 아, 쿠팡이요? 네. 이주 앵커님은 그건 좀 왜요? 실망스럽습니다. 왜요?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장 끝나고인가요? 네. 저게 나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네. 아마 주주분들 훨씬 많을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노우플레이크. 죄송합니다. 근데 쿠팡은 중요합니다만 네.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것도 실적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일찍 나오면 네네. 언급해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스노우플레이크가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주요 IB들이 올해는 흑자 전환해라고 이미 예상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핏도 매수했고 상당히 좋은 종목을 검증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올해 흑자 전환 성공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네네. 검증된 기업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노우플레이크 하나만 차트를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자, 주봉을 볼 건데요. 고점 440 정도 나오죠. 430 나오네요. 그다음에 저점이 얼마까지 갔냐? 118까지 갔다가요. 지금은 150입니다.
아직 바닥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만약에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흑자전에 성공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월 1일 장 끝나고네요. 장 끝나고 네. 실적 발표합니다. 예. 안 그래도 댓글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봐야지. 마스터 플랜 3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되게 그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요즘 시장이 얼마나 뭐 약간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하는 월가의 아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런 것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뭐 느낌으로 장엔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새로 사고 싶다면, 뭐 기존에 계신 분들 뭐 굳이 뭐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 사고 싶다면 약간 시간을 좀 뒤로 늦춰도 되겠다 네, 라는 맞습니다. 의견을 2주 동안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게 좀 자시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잠시 후에 예. 뭐가 있죠? 미장원입니다. 네. 미장원은 여러분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 담당 PD가 지은 건데, 미국 시장은 한눈에 본다 이런 뜻이에요. 미장원입니다. 네네. 해서 잠시 후 10시 50분에 하니까 혹시 링크가 올라오면요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원하시는 펌, 커트, 스타일링, 염색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뿌염해 주세요. 뿌염. 우리 저기 이주행크는 염색하신 걸로 보이는데. 염색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분에 이제 미장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이 시간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